저기 농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네, 제가 이제 도시농업인이 되고 아니, 농업인이 되고 싶은데, 예. 농업인이 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도시 생활의 인프라를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그죠? 가까운 곳에서 영화 볼 수 있고, 맛있는 맛집도 많고, 이러니까, 혹시 도시에서 음. 사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네. 농업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농업인이 되는 길은? 예.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선호도라든가 추세는 그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귀농을 해야 농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게 대세였었는데 네. 점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음. 뭐 텃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귀농인을 우리 집계하는 통계에서 보면은 귀촌과 귀농,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는 거와 시골로 가는 거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귀촌인이 많이 줄었다는 게 현재의 추세고 지금처럼 도시에서 어떤 편리성과 네. 농업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는 뭐 분명한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아, 자연스럽나요? 예. 그러면은 도시면은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호도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 도시 근처에 농지가 되게 비싸다. 네. 이게 현실이죠. 맞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비싸더라도 조금 크기를 줄여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가까운 곳에다가 구하는 방법. 네.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농지를 구해놓고 그 농지 근처의 도시로 이사 가는 거. 오, 근처에 도시요? 모르는 곳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소멸, 인구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네. 도시가 상당히 많은 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예전에 뭐 시골 동네가 있었는데 그 시골 동네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네. 뭐 군청 소재지나 이런 주변의 도시로 모이면서 아파트도 짓고 상당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도시화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 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농촌이 빈집이 생기고 농촌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거지와 농지가 네. 이거 멀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장이 먼 곳에 내가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농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도시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에 농지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 둘 다 어려워 보여요. 둘 다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시작하는 거는 상당히 실패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농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포기를 안 하려면은 그렇죠. 근처 도시에 네. 비싸더라도 조그만하게 접근할 그렇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싼 땅이 있는 곳의 도시 근처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 도시에서 넓게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건가요?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은 농지에서 네. 조금 집약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농업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가능해요. 근데 땅이 작으면은 제 먹을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땅에서 많은 수확을 해야 되는 작업. 뭐 일단 기본적으로 노지보다 하우스가
많은 생산량을 낸다라는 건 기본적인 생각일 거고, 네. 하우스에서도 스마트팜 내지는 다단 재배죠. 이렇게 네. 층을 2칸, 3칸, 4칸, 뭐 높게는 7칸까지 단을 만들어서 재배하면은 작은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 5단이다. 네. 그러면은 50평이다. 50평에 5단이면은 50, 250평의 효과를 내는 하우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그 작은 땅에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은 땅 살 때도 비싸고 하우스 짓는 것도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내가 근거리에서 집과 농지를 근거리에 두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네. 땅 살 돈을 시설에다 투자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나 네. 일손을 쓰지 않고도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작게 집약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농사하면은 거의 대부분 TV 프로그램에 외국인 노동자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외국인 노동자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집도 지어줘야 되고 막 맞아요. 이래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뭐 기계의 힘을 빌리는, 아, 그러니까 기계요? 스마트팜이 그런 개념이죠. 자동화, 그다음에 원격 제어, 음. 그다음에 뭐 데이터를 이용한 농업, 뭐 이런 개념들이 집약된 곳에 효율을,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농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졌던 분들한테는 좀 낯설지만 네. 도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될 거예요. 걔가 네. 얼마나 비싼가요? 스마트팜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들을 때 뭐 억 단위를 얘기하던데. 그렇죠. 억 단위 얘기하는데 어차피 땅값도 억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억 단위 없는 사람은 못 사요? 땅값을 줄이는 것만큼 비용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면은, 그러니까 땅값에 투자하나 시설에 투자하나, 그러니까 네. 억 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 땅하고 우리 한 50평 기준으로 네. 땅 플러스 시설을 한 1억 정도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오, 1억이요? 네. 그 서울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쪽은 됐나? 그렇죠. 뭐 5천만 원 갖고 그래도 도시 근처에 농지를 한 150평, 200평 정도를 확보하고, 오.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 정도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고, 한 5천만 원 정도는 시설에 들어가고. 오. 그러니까 시설도 제대로 하면은 사실 5천이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맞아요. 많이 비쌀 것 예, 같아요. 근데 일단 단계적으로 1차 작업을 하면서 내가 자동화 부분은 일단 수동으로 네. 좀 진행을 하고, 네. 이게 그 자동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물주기예요. 물주기. 물 매일 뿌려줘야 되나요? 매일 정도가 아니고 음. 하루에 몇 번을 뿌려줘야 돼. 매일. 걔네들도 삼시세끼 뭐 밥 먹듯이? 그렇죠. 그 물에 영양분도 타서 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농약 같은 거, 벌레 잡는 약도 가끔은 타서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친환경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친환경으로 가면은 공간을 완전히 밀폐시키고 네. 손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벌레가 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벌레라든가 세균을 내가 수작업 내지는 그 조금은 효과가 떨어지는 친환경 약자를 가지고 네. 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약재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고 네.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힘이 들어가니까 그 힘을 내가 일손을 줄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결국 일반 방제를 통한 작업인데, 그 부분은 자기가 운영해 보면서 네. 뭐 가능하겠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친환경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오, 내가 평수가 50평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넓으면 그거를 다 내가 세세하게 방제를 하는 게 너무 어렵죠. 방제뿐만 아니라 잡초 제거. 네. 그러니까 뭐 한 500평, 1000평이 된다. 500평, 1000평을 잡초 되게 네. 힘들죠. 네. 잡초 제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돼야 벌레도 잡을 수 있고 뭐 어쨌든 공간 제어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넓어지면은 손이 많이 가죠. 그럼 혼자서 감당 못하고 또 직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작은 공간에서 조금은 이렇게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면 친환경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오, 집약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하기 싫다. 네. 뭐 그러면은 약재를 치면은 그 일종의 네. 작업이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5가지를 할 일을 약지를 치면 한 가지로 줄어든다. 그렇죠. 네. 우리가 물을 준다 하는데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비료를 같이 네.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주죠. 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벌레가 다 잡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물에다가 이 즙을 빨아먹는 애들 꽤 많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해충들이거든요. 기생충 같은 애들인가요? 이렇게 잎을 갉아먹는 애들은 차라리 네. 피해를 덜 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진짜요?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해충이 네. 진딧물, 그 다음에 뭐 응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해충들은 이렇게 입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갖고 네. 빨아먹거든요. 빨대 꽂는 애들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 벌레도 있고 세균도 있어요. 세균 또 있어요? 세균은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동물이다 그러면 안에 기생충이 자란다 그러면 그걸 없애주는 작업은 약으로 없애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세균들은 병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병을 만드는 애들은 또 우리가 살균제라고 그러고 살충제라고 그러고 네. 이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다가 타주면은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퍼져가면서 어떤 세균을 병균을 퇴치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네. 일부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와. 그러면은 물 주는 거, 벌레 잡는 거, 그다음에 비료 주는 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죠. 와, 진짜 5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일손이 줄일 수 있죠.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문제 해서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줄이는 작업이 네. 우리가 스마트팜이고 작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뭐 수직 농장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지에다가 고추 심고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을 하면 네. 일도 힘들고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수익도 어려워요. 수익도 수익도 어려워요? 많이 안 나. 안 나요? 네. 왜요? 노지 이렇게 1000평, 1000평 하면은 한 막 버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농업인들의 얘기죠. 인건비도 아직 제가 거기다 힘을 썼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초창기에 도시에서 농업인으로 들어오면은 뭐 처음에는 고추도 심고 뭐도 하고 토마토도 심고 하는데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 식구들 놀아주고 네. 친구들한테 인심 쓰고 맞아요. 그럼 끝이에요. 나 인기만 되고 끝이에요? 그리고 뭐 남은 걸 시장에 판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경로가 이제 조금은 이렇게 대량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량을 팔 때가 많지는 않죠. 뭐 로컬푸드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긴 한데 팔아야 얼마 안 나오는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한 번에 팔아서 100만 원 정도 만들면 그래도 꽤 크게 판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1년에 몇 번 그렇게 팔아서 수익 내면은 크게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가 어렵죠. 저는 고추가 열리면 따고 이러니까 한 번 지어 놓으면은 뭔가 노다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얘기가 한 2, 3년 차까지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는 빨간 고추를 따서 고춧가루를 만드는 경험을 못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빨간 거 못 봐요? 보긴 하는데 빨간 거에 이렇게 탄저병 같은 병이 있거나 병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다가 떨어지거나 네. 벌레들이 건드려서 이쁘지 않거나 그래서 파란 고추까지는 잘 따먹어요.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모종이 이렇게 자리 잡고 하면서
이렇게 해충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파란 고추는 따서 찍어 먹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데까지는 아주 즐겁게 네, 하는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거는 한여름 때양볕을 넘기는 게 어렵죠. 그때 그 전까지는 크게 내가 방제를 안 해도 네. 그냥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오. 근데 이제 한여름 지나면서 병도 오고 네. 폭염에 얘들이 시들어지기도 하고 네. 물을 제대로 못 주면은 네. 비실거리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병이 오죠.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남는데 뭐 그걸 해서 고춧가루를 내기는 많이 못 내는 거고 그것도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식구들 자식들이나 친구들 있으면 야 너 좀 먹어봐라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너무 슬픈 얘긴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평을 짓는 의미가 없네요. 사실. 그렇게 만평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만평 주면 엄청나게 큰 거고 아, 그래요? 고추 농사가 사실 만평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다면 1000평, 500평, 1000평도 되게 큰 거죠. 500평 농사 지려면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 네. 자기가 평생 도시에서 했던 일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음. 한 1, 2년 사이에 성과를 내고 돈을 벌 거라고 뭐 예를 들어 식당을 내가 뭐 한 20년 했는데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옆에다가 나하고 유사한 식당을 차려갖고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보면은 맛이 뭐 맛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미숙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성공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농사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농사도 적어도 시행착오를 3번, 4번은 겪어야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어렴풋하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네. 실전을 네. 겪어야 뭔가 방향이 서는데 네, 네. 그 한 번 겪는데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농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년, 3년이 지나가는 건데 한 3년 정도 지나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조금은 내가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건데 네. 그거를 3년도 되기 전에 농사는 안 돼. 농사는 힘들어. 농사는 네. 돈이 안 돼. 이러고 때려친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품목을 잡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 거고. 그러면 조금 준비를 많이 약간 해요. 하고 들어오는 게 그렇죠. 그나마 실패 확률을 조금 줄일 수 많이 있는? 줄일 수 있는 거. 많이 줄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내가 했던 일은 그렇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농업은 우스운 일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농업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뭔가 그 화분 키우던 기억이 있잖아요. 화분에 있던 애를 물만 좀 잘 줘도 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그냥 물만 잘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햇빛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시간에 맨날 배우잖아요. 네. 식물들은 그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돼. 그렇죠. 흙이랑 이러면 모든 게 조건이 되니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뭐 그렇게 해서 자라는데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하는 거는 뭐 지켜보고 뭐 그런 정도의 그 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대량으로 만들어야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집에서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는 건 가능하지만 네. 그걸 상품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서 라면 가게로 돈을 버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농업도 이렇게 많은 투자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잘하시는 분들의 네. 그 노하우를 들으면서 간접 체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이제 조금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농업인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만 제가 농업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그죠? 안 알려줄 것 같아서. 네, 안 알려지고 그거는 뭐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지만 네. 이제 이렇게 그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거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인 방법은 뭐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걸 해 나가는 그 나중에 뭐, 알려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그 방법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가짐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명의 농업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농업인은 농업인 단체 같은 데 들어가면 되니까 농업인 단체요? 많죠. 일반인이 갈 수 있어요? 일반인이 갈 수 없으면 내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서 초보 농사권의 자격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제가 농업인이라는 걸 저 혼자서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서류적인 농업인. 뭐 내가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농업인인 건 맞는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네. 서류적인 서류를 가지고 인정받는 농업인의 그 자격을 내가 이 문서로 네. 어딘가에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아, 문서가 있나요? 그렇죠. 그 문서, 명함인가요, 명함? 그 명함 파주나요, 누가? 뭐 그 문서는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농지 대장이나 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업인단체에 들어가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조금은 공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하나의 길이니까 네. 그것도 가야 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농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고 오. 그리고 뭐 내가 직접 해보면서 망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요, 저는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은 가고 싶은데 망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경험이 진짜 중요했습니다. 경험을 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두세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순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길이 또 열리는 거고 이 농업도 무궁무진한 방향이 있다는 걸 일단 전제로 네.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 천천히 네. 그래야 되는 거지 급하게 돼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접근해라. 가지고 다양한 공부, 다양한 접근 그리고 다양한 농업인들의 그러니까 실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공한 농업인보다는 네. 실패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농업인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근데 실제는 성공한 농업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하면 뭔가 그렇죠. 하나 가져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실패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 따라간다고 성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초보 농부한테는 아주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훨씬 더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야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는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가서 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경험과 실패와 또 작은 성공 네. 그리고 그 성공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면은 농업의 얘기를 마냥 두서없이 진행이 되게 되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농업에 투자를 해야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지 성공에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진다. 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그 농지로 가는 이동 시간이 많다든가 이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뭐 가는 거가 내가 조금 실증이 나거나 짜증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많은 크게 방해가 되죠. 그래서 농업을 하려면 뭐 텃밭으로 경험을 잠깐 해보는 거야 뭐라도 상관없지만 농업을 하려면 가까워야 된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야 된다. 사실 뭐 한 30분 거리 안에 있으면은 1시간은 좀 1시간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왕복 말고 그러면 한 30분 거리에 있으면은 뭐 크게 내가 무난하게
그 농업을 그 몰두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방해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30분 거리에 주거지와 농지를 둬라. 농지에 내가 주거지를 두면 진짜 좋지만 네. 또 그거는 도시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맞아요. 도시에서 한 30분 거리에 내 농지를 내 직장이다 생각하고 오, 나의 직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직장이죠. 직업이죠. 음. 새로운 직업이고 그 직장이 농지다. 오. 그러면은 도시 사람들은 이제 내 직장이 1시간을 피곤하게 가야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일하기가 싫어지죠. 예, 엄청 싫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농지는 직장이고 그 직장은 가까워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예.